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새벽 5시, 김옥자는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를 위해 정성껏 사골국을 끓이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아이고, 이 뼈 좀 봐. 정말 실하네. 옥자는 어제 동대문 전통시장에서 공들여 고른 사골뼈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내며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정육점 사장이 어머니,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라며 특별히 골라준 것이었죠. 뼈를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구는 과정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래야 맑고 깔끔한 육수가 나오거든요. 옥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며느리가 기뻐할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워낙 바쁜 아이라 제대로 된 국물 한 번 못 먹었을 텐데. 사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추석 때도 그랬죠. 수진이 전을 부치면서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라며 옥자의 방식을 은근히 무시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옥자는 속으로 많이 서운했지만 며느리니까 참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가족인데. 큰 솥에 사골뼈를 넣고 물을 자작하게 부었습니다.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거품을 걷어내고 중불로 줄여 장시간 끓이는 것이 비법이었죠. 옥자는 이 과정을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며느리는 딸이다. 친딸보다 더 아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엌에는 구수한 사골국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옥자는 가끔씩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아직 부족했습니다. 진짜 사골국은 최소 12시간은 끓여야 제맛이 나거든요. 민수가 어렸을 때 이 국물 얼마나 좋아했는데. 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옥자가 끓인 사골국을 유독 좋아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나 시험 공부로 지쳤을 때 옥자는 늘 따뜻한 사골국을 끓여주었죠. 그런 아들이 이제 38이 되어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수진이도 민수처럼 내 사골국을 좋아하겠지? 오후가 되자 국물이 진짜 뽀얗게 우러났습니다. 옥자는 면보를 이용해 국물을 정성스럽게 걸러냈어요. 뼈 조각이나 불순물 하나 없는 깔끔한 국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간을 맞추고 송송 썬 파를 넣었죠. 이 정도면 최고급 한정식집 국물 못지않네. 옥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국물을 식혀 깔끔한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라벨까지 붙여서 사골국 마이너스 정성껏 끓인 엄마의 맛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수진아, 몸조리 잘하고 민수와 함께 맛있게 드세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옥자는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며느리 집에 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어요. 오늘만큼은 며느리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옥자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사골국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며느리 집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죠. 수진이가 얼마나 고마워할까? 옥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곧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옥자는 며느리 집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려 퍼진 후 곧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최수진이 문을 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5살의 수진은 여전히 날씬했고 집에서 입는 옷차림도 단정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아, 수진아. 사골국을 끓였는데 너무 많이 끓인 것 같아서 가져왔어. 민수는 어디 있니? 옥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성스럽게 포장된 사골국을 내밀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안에서 뽀얀 국물이 진하게 우러난 모습이 보였어요. 아, 민수는 회사 야근이에요. 들어오세요. 수지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옥자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거실로 들어갔어요. 이 사골국 정말 오래 끓였어.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10시간 넘게 끓인 거야. 동대문 시장에서 제일 좋은 사골로 골라서 말이지. 옥자는 신이 나서 사골국을 끓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핏물을 빼고, 어떻게 거품을 걷어내고, 어떻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였는지 하나하나 말해주었죠. 수지는 건성으로 네, 고생하셨네요 라고 대답하며 사골국 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 냉장고가 지금 너무 꽉 차 있어서요. 수지는 냉장고를 열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냉장고 안에는 온갖 식재료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수입 치즈, 고급 요거트, 유기농 야채들이 정리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럼 어쩌지? 옥자는 당황했습니다. 냉장 보관을 하지 않으면 사골국이 금방 상할 텐데. 그때 수진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국물 종류는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요즘 건강 트렌드가 저탄수화물, 저나트륨 식단이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마치 사골국이 몸에 해로운 음식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수진아, 이건 정말 정성껏 끓인 거야. 영양가도 좋고. 옥자는 애써 웃으며 설득해봤지만 수지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희는 정말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수지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옥자가 10시간 넘게 정성껏 끓인 사골국을 들고 부엌으로 가더니 주저없이 싱크대 옆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었어요. 아니, 수진아, 그걸 왜? 옥자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죠.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이 정성껏 끓인 사골국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요. 수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일회용 컵을 버리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이에요. 그녀는 심지어 쓰레기통 뚜껑을 닫으며 손을 털었습니다. 옥자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정성을 들여 끓인 사골국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진아, 그래도 그건. 어머니,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거든요. 수진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심지어 옥자를 현관문 쪽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옥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네, 안녕히 가세요. 수지는 형식적으로 인사를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가신 일이 끝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옥자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주변은 조용했고 옥자의 가슴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옥자는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아침에 며느리를 만나러 갈 때의 설렘과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옥자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사골국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무심한 표정과 차가운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옥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며느리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가슴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옥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분노가 아닌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옥자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종일 사골국을 끓이느라 지친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며느리가 사골국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옥자는 한숨을 내쉬며 핸드백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며느리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수와 수진이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냉장고에 자리가 없다고? 그럼 뭘 좀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옥자는 혼잣말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마시면서 오늘 일을 곱씹어 봤어요. 수진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저탄수화물, 전화투륨이라고. 옥자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지난달 민수가 전화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홈파티 준비하느라 바빠요. 친구들 초대해서 요리도 해주고 그래요. 그때는 며느리가 요리를 좋아한다며 기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는 요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정성껏 끓인 사골국은 쓰레기통에 버리다니. 친구들한테는 요리를 해주면서 시어머니가 끓인 건 버려. 옥자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화만 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옥자는 이 생각이 들자 갑자기 몸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며느리가 서툴거나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을 우습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옥자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가르쳐준 대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수진이 자주 사용한다는 인스타그램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뭘 하고 사는지 한번 보자. 옥자는 며느리의 계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진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특히 요리와 홈파티 관련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옥자는 눈을 크게 뜨며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수진이 친구들을 위해 만든 요리들이 빼곡히 올라와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플레이팅, 화려한 테이블 세팅, 웃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 정말 요리를 잘하네. 그런데 내 사골국은 왜 버렸지? 옥자는 계속 사진을 넘겨봤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올라온 게시물에서 눈이 멈췄어요. 수진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동창회 홈파티 준비 중.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메뉴로 준비할 예정이에요. 친구들이 감탄할 만한 요리로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옥자는 이 글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열심히 친구들을 위해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오늘 자신에게 한 행동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는 깜짝 놀라게 해드릴 게요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음식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옥자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뭔가 수진이에게 교훈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정성의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그럼 가르쳐줘야지. 옥자는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진이 자주 가는 식당들, 좋아하는 음식들, 사용하는 식재료들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었어요. 고급 식재료만 골라서 쓰는구나. 그래서 내 사골국을 무시한 거야. 옥자는 수진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외모와 체면을 중시하는지, 친구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지 점점 알 수 있었어요. 토요일 동창회 홈파티라. 옥자는 이 정보를 보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화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수진이가 정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30년 넘게 며느리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어. 옥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참고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친구들 앞에서 요리 자랑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그 자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옥자는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수진이가 정말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정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정성의 소중함을 배워야 해. 옥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수진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홈파티, 친구들 앞에서의 체면, 요리 솜씨 자랑. 옥자는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구체적인 계획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옥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머릿속에서 계획을 구체화시키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수진이가 토요일에 동창회 홈파티를 한다고 했지? 옥자는 커피를 마시며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진이가 올린 게시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가 얼마나 완벽주의자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음식 하나하나 다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놨네. 그런데 그 재료들은 어디서 사는 걸까? 옥자는 수진이 자주 태그하는 장소들을 체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식재료 마트였어요. 수입 치즈부터 유기농 채소까지 모든 것이 프리미엄급이었습니다. 거기 사장이 우리 동네 정씨 아저씨 아들이잖아. 옥자는 갑자기 떠오른 기억에 무릎을 쳤습니다. 정민호 씨는 옥자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정정길 씨의 아들이었어요. 정씨 아저씨와는 같은 아파트 분여회에서 10년 넘게 함께 활동했던 사이였습니다. 민호가 지금 그 마트 매니저로 일한다고 했는데 옥자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씨 아저씨의 전화번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정 아저씨? 나야, 김옥자. 아, 옥자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저씨도 잘 지내시죠? 그런데 민호가 강남에서 식재료 마트 일한다고 들었는데 옥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씨 아저씨는 아들 자랑을 하느라 신이 났어요. 우리 민호가 지금 그 마트에서 매니저로 일해요. 고급 식재료만 취급하는 곳이라 손님들도 까다롭지만 민호가 워낙 성실해서 사장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요? 그럼 혹시 민호한테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옥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면 안 되니까 돌려서 이야기해야 했어요. 실은 우리 며느리가 그 마트 단골 손님인 것 같아요. 최수진이라고 인스타그램에서 항상 그 마트 음식들 자랑하더라고요. 아, 최수진 고객님요.
민호가 그분 얘기한 적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시는 분이죠? 정씨 아저씨의 말에 옥자는 내심 기뻤습니다. 역시 수진이 그 마트의 단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에 수진이가 친구들 초대한다고 특별히 좋은 재료들을 주문했다더라고요. 혹시 민호가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민호가 그런 일은 전문이에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옥자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워낙 완벽주의자라서 음식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겸손함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씨 아저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며느리 교육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옥자 씨도 참 고생이 많으세요. 요즘 젊은 애들이 어른 공경하는 걸 모르잖아요. 정말 그래요. 어제도 제가 정성껏 끓인 사골국을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옥자는 어제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정씨 아저씨는 혀를 찼어요. 그럼 안 되죠. 시어머니가 끓인 음식을 버리다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교훈을 주고 싶어요. 물론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알겠어요. 민호한테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옥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주문한 고급 재료들을 살짝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나쁜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덜 좋은 것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수입 와인을 국산으로 바꾼다든지 프리미엄 치즈를 일반 치즈로 바꾼다든지. 아, 그 정도면 문제 없어요. 민호가 재고 관리하면서 그런 실수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정씨 아저씨는 며느리 교육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사실 그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는데. 옥자는 두 번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이의 친구들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수진이의 요리 실력을 과장해서 기대감을 높이는 내용으로 말이죠. 수진이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 계정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익명 계정으로 수진이 요리 정말 기대된다. 미슐랭 셰프급이라던데.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기대가 높아지면 실망도 커지니까 말이에요. 옥자는 정씨 아저씨와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을 조율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수진이 마트에 오면 미리 준비된 실수로 조금 다른 재료들을 주기로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이번에 수진이가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옥자 씨, 마음 아프셨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옥자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계정을 만들어서 수진이의 친구들에게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언니 요리 실력 정말 대단하다던데 이번 파티 너무 기대돼요. 수진이가 요리하는 거 보면 정말 프로 같아요.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수진이 언니, 이번에도 놀라운 요리 보여주실 거죠? 옥자는 각기 다른 톤으로 여러 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친구들의 기대감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구나. 옥자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토요일 파티 당일에 수진이 집을 방문할 핑계도 만들어야 했거든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런데 토요일에 수진이가 친구들 초대한다고 들었는데 엄마가 김치 좀 담가서 가져다 줄까 해서. 아, 엄마가 그렇게 하시면 수진이가 좋아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옥자는 내심 웃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토요일이 얼마나 흥미로운 날이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토요일 아침 옥자는 일찍 일어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진짜 수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방문할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김치만큼은 정성스럽게 담갔어요. 자신의 원칙이었거든요. 정민호 씨가 계획대로 해줬을까? 옥자는 배추를 절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제 정씨 아저씨에게서 확인 전화가 왔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주문한 프랑스 와인 대신 칠레산으로, 이탈리아 치즈 대신 국산으로 바꿔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채들도 유기농 대신 일반 농산물로요. 정씨 아저씨의 말을 떠올리며 옥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나쁜 재료는 아니었어요. 다만 수진이가 기대한 프리미엄급은 아니었을 뿐이죠. 그리고 친구들 댓글도 효과가 있었나 보네. 옥자는 어젯밤 수진이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었습니다. 친구들이 댓글로 엄청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너 정말 요리 천재라며? 이번에는 뭘 만들어줄 거야? 언니 요리 실력 소문났어. 토요일 진짜 기대돼. 수진이 언니, 우리 입맛 제대로 놀라게 해줘. 수진이는 이런 댓글들에 기대해도 좋아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할 거예요. 라고 답글을 달았더군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그럼 더 재밌어지겠네. 옥자는 김치 양념을 버무리며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오후 5시쯤 파티가 시작되면 6시 반 정도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파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말이죠. 그때쯤이면 음식 문제가 다 드러났을 테고. 옥자는 냉장고에서 수진이가 어제 버린 사골국이 담겨있던 빈 병을 꺼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것이었어요. 병은 씻어서 깨끗했지만 그 안에 담겼던 정성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죠. 이 병도 가져가야겠어. 수진이에게 보여줘야지. 옥자는 김치를 예쁜 용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성껏 만든 깍두기와 물김치도 함께 준비했어요. 비록 복수를 위한 방문이지만 음식만큼은 성의껏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옥자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지도 너무 허름하지도 않게 적당히 단정한 옷을 선택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수진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옥자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복수라고 하지만 사실 교육에 가까웠어요. 수진이가 정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거든요. 오후 5시 30분 옥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김치 담은 보냉백을 들고 가방에는 빈 사골국 병을 넣어두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옥자는 수진이의 인스타그램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2시간 전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벌써 왔구나. 그럼 이미 음식 준비가 시작됐겠네. 옥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수진이는 마트에서 가져온 재료들로 요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은 재료의 차이를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를 거야. 와인을 따서 맛보기 전까지는 말이지. 옥자는 며느리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린다기보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1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옥자는 수진이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하, 정말 멋있다. 수진아, 테이블 세팅 진짜 예술이야.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칭찬이 들려왔습니다. 아직은 분위기가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것도 잠깐일 거라고 옥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옥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리자
안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누구지? 잠깐만. 곧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에는 바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옥자를 보자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수진아, 김치 좀 담가서 가져왔어. 친구들하고 파티한다고 해서 반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옥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보냉백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지만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금 친구들이 와 있어서. 아, 그래. 그럼 인사만 하고 갈게. 오랜만에 수진이 친구들도 보고 싶고. 옥자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수진이의 친구들 5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옥자를 보고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등장이 달갑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예쁘게 모였네. 수진이가 요리 잘한다고 자랑하더라. 옥자는 일부러 수진이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네, 수진이 언니 요리 정말 잘해요. 오늘 메뉴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 부엌에서 타이머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급하게 부엌으로 향했고 옥자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수진아, 뭘 만들고 있어? 아, 메인 요리요. 어머니, 정말 바빠서. 수진이는 오븐에서 요리를 꺼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수진이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옥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오븐에서 꺼낸 요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분명히 레시피대로 했는데 색깔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만들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잠깐 실례할게요. 수진이는 옥자를 거실로 안내한 후 급하게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와인을 따라 맛을 보려는 참이었거든요. 옥자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요리를 정말 잘한다고 소문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오늘 정말 맛있는 거 드실 수 있겠네요. 옥자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수진이의 작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뭔가 문제 있어? 친구 중 한 명이 부엌을 향해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와인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서. 수진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역력했어요. 프랑스산 프리미엄 와인을 주문했는데 맛이 영 신통치 않았거든요. 이 와인 맛이 좀 이상한데? 친구들도 와인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수진이가 대접하던 수준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수진아, 이거 어디서 산 거야?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그게 새로운 브랜드로 시도해 본 거야. 수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표정은 점점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옥자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수진아, 메인 요리는 언제 나와? 아, 곧 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수진이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치즈를 이용한 요리를 완성하려는 참이었는데 치즈 맛도 영 시원찮았어요. 평소 사용하던 이탈리아산 프리미엄 치즈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분명히 같은 브랜드로 주문했는데. 수진이는 포장지를 다시 확인해 봤지만 라벨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맛은 전혀 달랐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지금 와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언니, 우리 배고파. 친구들이 재촉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는 어쩔 수 없이 완성된 요리들을 접시에 담기 시작했어요. 옥자는 부엌 입구에서 수진이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수진아,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아니에요,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수진이는 거절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평소 수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던 화려한 플레이팅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색깔도 어딘가 어색했고 전체적인 완성도도 떨어져 보였습니다. 와, 수진아, 이거 뭐야? 친구들은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실제로 맛을 보자 표정이 변했어요. 수진아, 이 치즈 맛이 좀 와인하고도 안 어울리는데? 평소 내가 만들던 것과 좀 다른 것 같아.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익명의 댓글들로 인해 기대가 하늘 높이 올라갔던 만큼 실망도 그만큼 컸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자신 있어 하던 요리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다니. 평소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던 완벽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친구들아. 오늘 뭔가 재료가 이상한 것 같아. 수진아,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야. 친구들은 위로하려고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상태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법한 완벽한 홈파티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옥자는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수진이가 좀 알겠지?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지만 옥자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교훈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수진아. 옥자가 조용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친구들한테는 차나 더 대접하고. 수진이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인사를 한 후 옥자와 함께 베란다로 나갔어요. 수진아, 오늘 음식이 좀 아쉽게 나왔네. 네. 재료가 평소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친구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많이 실망했겠다. 옥자의 말에 수진이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정말로 친구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같은 재료로 주문했는데. 수진아, 혹시 어제 일 기억나니? 옥자는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요? 무슨? 내가 사골국 가져다 준 일 말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제 사골국을 쓰레기통에 버린 일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설마 그것과 오늘 일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건. 수진아, 나도 어제 많이 상처받았어. 옥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말 정성껏 끓인 사골국이었는데 냉장고에 자리가 없다며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 수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는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정말 무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그때는 정말. 수진아, 너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끓인 음식은 왜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을까? 옥자의 질문에 수진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친구들 앞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으면서
시어머니의 정성은 하찮게 여겼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아직 할 말이 더 있었어요. 수진아, 오늘 음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하지? 네. 그게 무슨... 옥자는 가방에서 빈 사골국 병을 꺼냈습니다. 어제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바로 그 병이었어요. 이 병 기억나니? 수진이는 그 병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자신이 버린 사골국이 담겨있던 병이었거든요. 어머니, 설마. 응, 오늘 일은 내가 계획한 거야. 옥자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식재료 마트에서의 작은 조작, 친구들에게 보낸 익명 댓글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다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의도적인 계획이었다니. 어머니, 그럼 오늘 제가 당한 모든 일이... 수진아, 나도 나쁜 짓을 한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어. 옥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음식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말이야. 내가 어제 사골국을 끓일 때 얼마나 너를 생각했는지 아니?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10시간 넘게 끓였어. 너와 민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이야. 어머니. 그런데 넌 그 마음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정말 아팠어, 수진아. 옥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보다는 교육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컸어요. 수진이는 이제야 어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수진아, 나는 내가 미워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야. 너에게 배우라고 한 거야. 옥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어. 가족에 대한 사랑, 정성, 마음.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수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수진아, 우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옥자는 며느리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겠지만 이것도 공부야. 진짜 중요한 건 외적인 멋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배운 거야. 그때 거실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먼저 갈게. 오늘 수고했어. 친구들이 먼저 가겠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가서 친구들 배웅해야 해요. 그래, 가서 배웅해.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수진이는 눈물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가방을 들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친구들아. 오늘 음식이 별로였지? 괜찮아, 수진아. 다음에 다시 하자. 친구들은 위로해줬지만 실망한 기색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친구들을 배웅한 후 다시 베란다로 나왔어요. 어머니, 친구들이 다 갔어요. 그래, 수진아. 이제 우리끼리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 옥자는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화해의 시간이었어요. 친구들이 모두 떠난 후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수진이는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같이 정리하자.
옥자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릇을 씻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떠올랐거든요. 어제 어머니가 끓여주신 사골국.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였는데 제가 너무 무심하게 행동했어요. 수진아,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옥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화가 많이 풀린 상태였어요. 사실 나도 복수를 계획할 때는 화가 많이 났어. 하지만 지금은 후회도 돼. 어머니가 후회요? 흥,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싶어서. 옥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았어. 말로만 해서는 별로 와닿지 않았을 테니까.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만약 옥자가 어제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했다면 자신은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음식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수진아,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옥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수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 관계야. 겉으로만 좋은 척하면 안 되는 거지. 네, 어머니. 저도 그동안 너무 형식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진이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의무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진아, 나도 미안해.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수진이는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게요. 옥자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했던 관계가 드디어 진짜 가족의 관계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아, 그런데 오늘 준비한 김치는 어떻게 할까? 옥자는 가져온 김치 용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냉장고 자리 걱정부터 했을 텐데 지금은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 김치로 김치찌개도 끓일 수 있고 김치전도 부칠 수 있겠네요. 그래, 김치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 나중에 가르쳐 줄게. 정말요? 어머니한테 요리 배우고 싶었어요. 수진이의 말에 옥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 수진아, 정말 배우고 싶어? 네. 특히 사골국 끓이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끓이시는지도 함께 배우고 싶고요. 옥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주다니.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 민수도 함께 불러서 사골국을 같이 끓여보자. 네, 정말 기대돼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수진아, 그리고 앞으로는 뭔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더 자주 안부 여쭐게요.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대화였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요. 수진아, 너도 좋은 며느리야. 다만 조금 서툴렀을 뿐이지.
옥자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이도 시어머니를 꼭 안으며 그동안의 서운함과 오해를 모두 털어냈어요. 어머니, 다음에 사골국 끓이실 때는 꼭 같이 해요. 그리고 어머니 레시피로 친구들한테도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좋은 재료로 해야지. 두 사람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편안한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제 집에 가봐야겠다. 민수한테는 오늘 일 말하지 말자.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는 거야. 네, 어머니.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오늘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수진이는 옥자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침에 사골국을 들고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수진아, 다음 주 토요일 잊지 마.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도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옥자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어요. 며느리와의 진짜 관계 말이죠. 집으로 가는 길 옥자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조금 아픈 교훈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교훈이 진짜 사랑에서 나올 때 더 큰 화해와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옥자의 부엌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사골국을 끓이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사랑이 가득 담긴 사골국이 될 거예요.